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자동 녹음입니다. 네, 주말 사이 떠들썩했어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유출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윤 통화 녹취라는 제목으로 14시 47분, 약 2분간이란 상세한 설명도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자체는 사실 이 대표가 직접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문서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이게 주말 기자들 사이에 공유된 대화록인데 이렇게 통화 녹취 내용을 글로 푼 것처럼 돼 있습니다. 보시면 윤 후보가 탄핵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캠프 총괄 부실장이죠. 신지호 전 의원에게 단단하게 이야기했다. 정치권이라는 곳이 여기저기서 아무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이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대표가 캠프 구석구석까지 이런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대표가 SNS에 공개한 내용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싹 한 구령을 달라, 내려달라, 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 대표 말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윤 전 총장 말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은 녹취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대표 입장은 뭡니까? 네,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대표는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 녹음이 된 것이고 녹취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실무진이 이 내용을 듣거나 풀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글은 구두로 본인이 말한 것과 또 SNS 내용을 조합한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녹취록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건데 윤석열 후보 쪽은 상당히 불쾌해하죠. 윤 후보 역시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다소 우회적인 비판을 남겼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 대표가 녹취록을 언급한 사례가 있긴 했죠. 예, 과거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법사위원의 사보임을 강행하니까 김 원내대표와 기자가 나눈 녹취록을 SNS에 이 대표가 공개한 적이 있고요.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게 허위다 이렇게 반박을 할 때에도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대표가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사진이 공개되니까 말을 바꾸거나 또 5인 방역수칙 위반 때도 주인이 주의를 주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CCTV가 공개되니까 사과를 하기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의 자동 녹음의 느낌표는 이준석의 자동 반사로 하겠습니다. 예, 녹음 자체는 이 대표가 인정을 하긴 했지만 녹취록 작성과 또 유포에 대해서는 반박이 그리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이 대표가 당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각종 설전과 논란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듣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궤도 이탈한 대한민국입니다. 궤도를 이탈했다. 어떤 궤도를 말하는 겁니까? 네,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인데요. 네. 한번 영상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이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광복회장이 부인하는 것으로 들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광복절 행사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안익태 작곡가 또 백선엽 장군을 모두 친일로 규정했고요. 애국과 부정에 또 백 장군의 파묘까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비역 단체 등에서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정치 활동을 금한 광복회 정관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수위가 올라간 것이 이 대선을 불과 200여일 앞두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여권의 재집권을 바라는 듯한 사실상의 대선 개입 주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 기자, 작년에는 현장에서 직접 축사를 했지만 이번 것은 녹화된 것이었죠. 네. 그러면 주최 측에서 녹화된 영상이면 그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부 측이 사전 녹화 전에 초고도 받고 또 일부 수정도 한 데다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녹화를 참관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논란 자체에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궤도 이탈한 대한민국의 느낌표는 불편한 무한 궤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은 워낙 지금 이 광복창이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광복 회장의 문제 언사들과 또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게 수여한 상훈들, 또 독립운동 공적 신비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던 부모를 미화한 만화까지 무한 궤도처럼 이어지는 논란에도 독특한 사람이라면서 사실상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국민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